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요.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정기약 내 청문회가 무산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오늘도 출근길에 나서긴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15%는 사실이 아니고요. 후보자가 제출하는 거는 75%, 그다음 우리 기획예산처가 제출하는 거는 100%, 이미 시한 안에 다 제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문회가 열려서 소상히 소명 드릴 기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혜훈 후보자가 한 번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저렇게 바로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기자들 앞에 내리지 않고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윤지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오늘은 왜 저렇게 취재진을 좀 피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왜 다른 행보를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본인을 향한 어떤 언론의 어떤 그 관심이라든지 또 국민적인 관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겠다라는 짐작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후보자 스스로 지금 청문회를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굳이 뭐 그런 주목도를 피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갔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후보자로서는 사실 뭐 언제라도 청문회가 열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뭐 불법적인 거, 부당한 거 없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지켜보실 저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빠르게 합의가 돼서 좀 청문회가 열리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예. 청문회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데는 다 자료 제출 문제가 좀 섞여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는 자료 많이 냈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좀 부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장남의 거주 여부, 그다음에 증여세, 자녀에 대한 증여세와 부부간 증여세에 관한 부분 자료들은 거의 지금 못 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자녀 두 사람이 해외 유학 중에 해외 송금 내역 누가 보내줬느냐, 얼마나 보내줬느냐에 대한 자료도 후보자가 내지 못하겠다.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가 다 합의했잖아요. 증인까지 합의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청문회고 자료 부실은 다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럼 오히려 자료가 부실하면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추구하면 되잖아요. 예, 자료 안 내는 게 뭐 뉴 노멀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야당에서는 하는 그런 상황인데 박수영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요. 좀 핵심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남의 어떤 로또 아파트 실제 거주 여부를 좀 밝힐 자료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유학 중에 해외 송금 내역 이런 것 중요한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부실하면은 이제 당일날에 추궁을 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저 자료 없이는 청문회 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말을 보면서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검사와 검사장을 수십 년 하면서 아니 증거가 부실하면 피의자 무조건 불러가지고 추궁하는 방식으로 수사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는데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돼서는 저 이혜훈 후보자 하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이혜훈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음이라고 한 줄 회신 오는 거는 우리가 자료 제출로 카운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제출된 자료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이거든요. 특히나 이혜훈 후보자의 가장 큰 낙마 사유는 서초구 초고가 아파트 불법 청약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불법 청약이 아니라는 걸 반박하려면은 그러면 장남이 실제로 어디에 살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내야죠.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당연한 낙마 사유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데 사실 당장이라도 지명처리를 하고 이 문제는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야권에서는 당연히 이혜훈 후보자는 장관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조국 대표라든지 유시민 전 장관 같은 범여권 인사들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김진욱 특보
범여권에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는 없다. 청문회는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해운 후보자가 적격 인사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예. 그래서 당 내에서도 현직 의원들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요. 다만 지금 무조건 이해운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무조건 여권은 방어하고 그래서 장관에 임명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1차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이해운 후보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해명 과정을 듣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또는 이것은 도저히 소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격 조건에 안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격 부적격을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절차라도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국회에 지금 국민들께서 위임하신 권한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스스로 다 모든 것을 판단하라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이라면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여권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 과거에 이런 정도였으면 이미 낙마 사유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이제 오늘 그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여야가 잠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합의했다라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해운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장에서 실제 본인에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묻고 답할 수 있는 예. 기회 정도는 주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해운 후보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듣고 오시죠. 이해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가지고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예. 대통령은 일단 청문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23일로 합의했다라는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청문회 제출 시한이 오늘이었는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23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고 1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열리지 않는다면은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해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조홍천 의원님 아까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었을 때는 결정 못했다는 표현도 좀 등장하긴 하거든요.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분이 이해운 후보자가 진영을 넘어오지 않았다면 저건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어쨌거나 진영 넘어와 가지고 같이 일하겠다고 한 사람을 예. 이거 아니네 하고 너무 빨리 내치면은 그러면 이 통합이라는 그 당초의 그 목적 같은 게 많이 퇴색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좀 보자.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대통령 말씀 중에 국민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냐. 저런 거 100% 공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해운 후보자가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마이크 대고 하면 일단 끊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깔끔하게 떨어진다. 납득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여러 건에 대해서 같은 패턴으로 답변을 했어요. 예. 이거는 김민석 총리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는 건데요. 청문회로 다 미루고 예. 자료는 제출 안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날은 어영부영 대충 하고 정회하고
시간 때우고 그냥 임명하는.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려니까 원펜타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 보좌진에 대한 샤우팅 같은 예, 게 워낙에 샤우팅. 국민들 뇌리에 깊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은 예. 이 정도쯤 됐으면은 청문회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열어줘야 된다. 예, 열어줘야 얘는. 됩니다. 열어줘서 예. 과연 그러면 저 아까 이성윤 의원이 그 자료 없으면 없는 대로 청문회에서 해왔잖아. 왜 그래? 예. 예, 그러면 도대체 원펜타스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료 안 내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 안 내는 이유가 뭐냐? 예. 이런 걸 계속해서 그러면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건 뭐냐?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해는 됩니다. 이거 원펜타스 같은 거는 그 장남이 만약에 거기 안 살았는데 그 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계약 취소되고요. 형사처벌 청약 자체가 받고요. 취소가 되니까. 예. 이게 아마 제일 아실 거예요. 예. 뭐 23일에 합의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좀 여러 가지 의혹들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비망록에 대한 추가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천하람 의원실이 확보를 해서 계속 보도가 되는 내용인데 목사님의 전언 중에 이혜훈이 연단을 잘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표현도 좀 등장을 하던데요. 송영훈 대변인 이 비망록 내용 보도된 거 다 보셨나요? 네, 대강 어떤 봤는데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이혜훈 후보자가 뭐 여러 가지 큰 꿈을 내심 꾸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게 뭐 이혜훈 후보자만의 일은 아니고 우리 국회에도 보면은 초선 의원 때는 굉장히 겸손하시다가 국회 재선만 돼도 목이 뻣뻣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의도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300명 다 대통령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비망록을 쓴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네. 비망록의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읽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이미 우리 그 탑10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파라과이에서 열리는 그 통일교 단체 행사에 참석한 내용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개인의 내밀한 내용들은 결국은 비망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비망록에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십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국가 공권력을 왜곡시키고 오작동시킬 가능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을 때 검찰총장 출신의 고위 전관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비망록에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이나 동료 정치인에 대한 회의 표펌 같은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그 신빙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가 열린다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당시 2017년에 무혐의 받은 사건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좀 따져 물을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혜훈 후보자는 계속 비망록 자체가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하람 의원은 또 공개를 하겠다라고 또 맞서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열리면 두 사람 간에 좀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